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집단인지 말이죠, 정 변호사님. 이게 대통령이 일단 되면 그 내각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네네. 자, 전현희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뭐 국가인권위원장 뭐 거기도 그렇고 네. 한참 버티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거의 쫓겨나시피 쫓겨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바뀌고 어떤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면 그 예전에 어떤 했던 사람들은 그만두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이죠. 국민의힘 내에서 이상한 기류가 벌어지고 있는 게, 자, 이 당 대표가요,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지명을 하고 원내대표와 상에 지명을 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난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점식 의원이 이 정책위 의장이 됐어요. 한지 한 2달 정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면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대표에게 신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본인은 임기를 지켜달라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글쎄요, 뭐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대표의 검찰 선배예요. 네.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규정 따지기 좋아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당원을 찾아봤어요. 국민의힘 당원 68조에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1년이다. 이렇게 돼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정점식 의원이 언제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이 되는가? 정책위 의장이 왜 중요하냐면 네. 최고위원회 구성 멤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언제 시작했었습니까? 총선 이후잖아요. 네. 보니까 2024년 올 5월 달에 임명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뽑힌 그러한 당 대표에 의해 가지고 임명됐다. 그러면은 뭐 그 임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강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새로 대표가 됐는데 정점식 의원이 뭐 괜찮은 분이다. 그래가지고 저 선배님 그냥 계속 그 정책위 의장 하면서 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정점식 의장이 맞습니다. 저 한 대표 내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기껏 그 당 대표가 됐는데 이렇게 뭐 뻗치기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누가 상처를 입느냐? 정점식 의장 본인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 규정도 좋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예컨대 내가 한동훈 대표를 정말로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가 소통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 한동훈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뭐 정책 같은 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옷 벗고 다른 분이 되도록 해야 그게 당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민심이 확인이 됐잖아요. 63%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런 당대표한테 아무리 이렇게 뻗치기를 한다고 해봤자 본인만 상처 입을 것이 아닌가? 저는 정점식 의원이 양자택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 열심히 당대표를 도와줄 생각인가? 그럴 생각이 없으면 물러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상한 처신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이제 기자들은요, 그 물밑 취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또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키를 막혔습니다. 자,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변화 한번 해봐라.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키를 막힌 거잖아요. 그랬는데 맡겨놔도 이제 그 문제는 이 친윤들이 이번에 원희룡 후보를 내세워서 뭐 뒤집으려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작 얼마입니까? 18%요. 그 정도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만큼 한번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고
한동훈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점들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게 뭐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결과에 국민들이 판단해서 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평가를 하면 될 텐데 벌써부터 이 첫날부터 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친윤들이 335 모여서 엄청 또 뭐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먹고 이 떴다방이다. 한동훈은 어차피 떴다방이다.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 나 임기 원래 1년짜리인데 있는데 왜 날 건드리지? 뭐 이런 이야기가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고 또 어디 잘하나 두고 보자.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한답니다. 왜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윤석열 정부라고 이야기 참 그런 핑계까지 잡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라 안 그러고 정부라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이 그래도 당내의 어떤 뭐 다수를 이루고 있는 TK나 PK 의원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보니까 어제 여러분 아마 보셨지만 김재원, 김민전 두 사람이 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이건 갈리면 우리는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가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이 원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기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네. 불과 며칠 전에 추경호 원내 대표가 어디 딴 데로 그냥 도망갔었잖아요. 저 강화도 어디죠? 백령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네. 이렇게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표변을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런 모든 모습들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위한다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내 정치하기 위해서 나 정책위 의장이야, 나 원내대표야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대통령을 위하고 대통령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런 모습은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여야의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댈 거는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냐?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런데 벌써 총선 끝난 지 얼마 됐느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제 딱 100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이 야당 다 합친 것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호응을 갖다가 해주는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거는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거는 연어입니까? 뭐 네. 이런 사람들은 왜 뭐 그런 이상한 짓을 갖다 하지? 그냥 대세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처신하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이 재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재창출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겉으로는 말로는 대통령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런 행동들이 보면 나 정권 재창출된 관심 없고 결국 뭐 한동훈 잘 되는 건 나한테 별로 좋지도 않고 내 기득권 그거 뺏어가지 마. 이 이야기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지역에서 다음번 공천도 되고 나 아는 사람들 공기업 좀 취직시키고 뭐 이런 것들 좀 다 할 테니까 기득권 뺏어가지 마. 건드리지 마. 이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마음은 뭐냐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하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 개인을 위한 거 아니라 정혁진과 이현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한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일부 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내게 중요해. 내 권력이 한동훈이 들어서는 뭐야. 나한테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기득권만 좀 뺏어가잖아. 이제 민원도 안 통하고 이제 인사도 안 통하고 부탁하는 거 통하지도 않아.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소위 335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의 지금 어떤 걸림돌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자기 자리를 저렇게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정식 위원장이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딱 오늘 정도 되면 당직자 일괄 사퇴 그리고 모든 어떤 권한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넘긴다라는 선언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사실상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어떤 틀에서 분위기를 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인선을 짜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진용을 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해볼 텐데 벌써 어제부터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겠다, 당심을 거스르겠다 이 이야기 말고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예측했던 게 네. 당심은 48.5%. 왜냐하면 투표율이 48.5% 네네. 나왔으니까 음.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민심은 그거보다 높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당심으로 해가지고 조직표가 더군다나 뭐 국회의원들 60명 동원됐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TK의 지자체장들이 노골적으로 한동훈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분들 지금 뭐 하는지 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거기에다가 투표율이 뭐 65%는커녕 55%도 안 되고 48.51%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속이 이렇게 쫄아가지고 새가슴이어가지고 제가 몸은 이래도 가는 콩알 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심은 48.5. 근데 민심은 그런 영향을 안 받을 거니까 네. 민심은 한 60%. 그래가지고 제가 그 두 가지를 48.5 곱하기 8, 그 다음에 60 곱하기 2 해가지고 딱 계산을 해봤더니 네. 50%가 좀 넘더라고요. 음. 그래서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민심이 몇 퍼센트냐? 여론조사가 63.46%. 그런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당심. 당심 몇 퍼센트였습니까? 62.65%가 네. 나왔어요. 이런 그 대세를 읽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그런 감도 없이 무슨 정치를 갖다가 합니까? 그런 감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무도한 흉악하고 무도한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야당이 200석인데요. 그 200석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반성해야 된다. 아니 그 정점식 의원 그 지역구 어디입니까? 통영이잖아요. 네. 통영에서 누구랑 붙었습니까? 양문석이랑 붙었잖아요. 어쨌든 양문석이랑 붙었어도 통영은 무조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컨대 제가 그 통영에 아무런 그게 없어도 그 뭐죠? 뭐 그 연고가 없어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통영에 내려가도 공천만 받으면 되는 데가 거기 통영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대국적으로 진짜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검사로 그 평생 나라 녹을 먹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까지 되셨으면 자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뭐 지금도 사무총장으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진중권, 김경률 임명한다는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요. 진짜 좀 이제 더 이상 가짜 뉴스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자, 부탁드리는 게 제발 좀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국민들을 정말 지지자들을 선동하지 마세요. 정말 그건 나쁜 짓입니다. 무슨 뭐 부정선거 때문에 한동훈이 됐다? 뭐 그리고 한동훈 되면 뭐 김경률을 뭐 사무총장 시킨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해야 지금 어떻게 본인들이 뭐 존재감이 있는 건가요? 정말 저는요 이제 정말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저렇게 선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어쩌면 포획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온갖 그렇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 장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머리가 어떻고 뭐 온갖 그렇게 욕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는 기억하고 싶은 게 이번에 보면 이철우 경북지사, 대전시장, 그다음에 충남지사, 자 이분들 진짜 좀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니 자신의 당에 있는 후보 당대표 후보인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이미자 의원 본인 뭘 했는지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심이 안 그렇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한 잔도 갖다 주지 않는 그런 매몰찬 소속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한번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물 한 잔 갖다 주지도 않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거기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다 박수치고 하고 도대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당 대표가 한동훈 됐네.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그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누가 됐습니까? 박정아 의원이 됐잖아요. 네네. 박정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희룡 그 제주도 도지사 할 때 맞아요. 부지사 했던 부지사 사람이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동훈은 어쨌든지 간에 이게 능력에 따라 가지고 제일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지 뭐 옛날에 이 사람이 뭘 했고 옛날에 저 사람이 뭐 했고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잔머리 구리면서 그러면서 인선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저는 그 느낌을 받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사무총장 누가 될까요? 아,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고요. 진짜 제일 유능한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제가 국민의힘 취재를 해보면 네네. 국민의힘 지금 조직이요 거의 다 붕괴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거의 조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3번이나 선거를 아주 대패를 하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없고 예전에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보수 단체라고 했던 뭐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진짜요? 여기는. 아이고. 그리고요 이번에 그 출마했던 분들이 출마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당원 명부를 주는데 네네. 전화번호가요 019, 018이더래요. 그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라고 아예 그러니까 조직이 없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도 없고 뭐 네.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저는 017이었어요. 예. 진짜 언제 때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당원 명부에 018, 019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아마 저는 사무총장 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약속을 했듯이 어쨌든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을 바꿔서 지구당은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고 그 부활해서 거기서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또 정치를 개성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영입된 분들이 대부분요 다시 정치를 포기하거나 이제 그걸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네네. 이게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지금 뭐 집에 땅 파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직이 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4년 뒤에 이제 총선 때 되면 그때 또 후다닥 또 만들어지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번에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와서 이 전국 조직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취약 지역들 특히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이 지역에 정말 이 지구당 조직을 부활시키는 역할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몇 분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졌어요. 네. 수도권인데 내가 해도 안 되겠구나. 음. 원래 저도 뭐 이제 사실 고시 공부 좀 해봤지만 네. 고시 공부하다가 어떨 때는 이거 내가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스스로 무너져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총장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정말로 유능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분이 그다음 소신도 있고 그런 분이 사무총장으로 반드시 임명되는 게 네. 좋겠다. 한번 기대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지구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네. TK 의원들입니다. 왜? 본인들은 도전받는 걸 싫잖아요. 본인들은 아성을 쌓아놨는데 딴 사람이 와서 지구당만 저기 뭐 하게 되면 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정치 기득권은 이번에 반드시 좀 탈파가 돼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정당이요. 이제 이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하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년 동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10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4년 동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근데 거기에 대부분 표가 우리 보수표예요. 이 4년 동안 뭐 아주 맥시멈으로 잡으면 100만 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 4년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요 2028년 되면 또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표를 우리 보수 우파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있는 것만고 지키면 된다. 지금요 이번 선거를 보시면 굉장한 위기가 TK나 PK는요 민주당이 30% 이상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부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0% 육박해요. 근데 4년 뒤가 되면 네네. 뒤집어집니다. 네. 4년 뒤에 TK 의원들 저거 안심 못합니다. 네네. 진짜 안심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새로운 지지층들을 이걸 올릴 수 있는 걸
방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 홍준표 시장 같은 소위 꼰대 같은 저런 거 하면 젊은 층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젊은들이 지지를 하겠냐고요. 네네. 예? 아니 충청도가 옛날엔 이랬어요. 저 어렸을 때 충청도는요 다 보수였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진짜로 젓가락도 못 꼽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충청남도 다 졌습니다. 네. 세 개인가 몇 개인가 빼놓고 뭐 장동혁, 성일종 뭐 그다음에 이런 몇 분 빼놓고는 맞아요. 다 졌어요. 예. 그 아산도 다 지고요. 그다음에 천안도 다 졌어요. 천안도 저는 신범철은 이길 줄 알았는데 신범철도 졌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가다가는 영남이라고 해가지고 안심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도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수도권도 경기도는 보수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요 아산, 천안 이런 데는요 젊은 학생층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새로 공장이요 수도권에 많이 생기면서 이 호남 쪽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로 전북 분들이 많이 올라가 계시대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 밑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인식하더라도 어쨌든 확장을 하고 지지를 넓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맨날 저렇게 그냥 대통령만 지키자 말만 하고 뭐 탄핵만 그는 결과론은 지켜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뭘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택도 없이 뭐 누가 대통령 안 지키고 싶습니까? 안 지키고 싶은 보수들 누가 있습니까? 네네. 어떻게 지킬 건데요? 네.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무슨 뭐 어제 최상면 특검법 통과 안 됐, 이 부결됐습니다만은 뭐 4표가 3표 나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지킬 건데 네. 다음에 또 나오면 네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지키겠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사람이 아프고 이렇게 막 당뇨 같은 거 걸려 있고 그러면 약을 주고 운동시켜야지. 사탕 주면은 입에 달달하니까 좋긴 네. 한데 사탕 주면 그게 망가져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 지지하는 겁니까? 네. 사탕 주는 사람들은요 간신이에요, 간신. 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게 선거란 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믿어야 돼요. 그게 제가 이게 쭉 추적을 해보면 제가 미리 사실상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급변했습니다. 상황 네. 자체가. 경기도에 이 저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뭐 관련 기업들 많이 생기면 젊은 인구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특히 대구나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민주당이 꽤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 앉아서 그냥 자기 동네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저 정신없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지켜내겠습니까? 네네. 참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은 만큼 변화의 깃발을 든 만큼 그것을 향해서 일단 돌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프리핸드를 줘야 된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손을 줘야지. 야, 저거 이번에 그냥 안 지키면 우리가 그냥 의원총회에서 다 뒤집어 갖고 그냥 한번 타격을 줘야지. 그런 것들 맨날 밤에 모여서 그런 작전만 짜고 있는 의원들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그런 의원들 진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